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증시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워하고 계실 부분일 텐데요. 8월 중순 이후부터 천천히 하락하기 시작한 미국 증시가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급락하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121선과 51선이 모두 깨지면서 두 이동평균선을 지지한 데 실패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 흐름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날 주식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미국 증시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8월 30일 기준으로 121선을 겨우겨우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나마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 1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간 다음 만약에 51선까지도 깨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중에 무언가 새로운 호재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기술적 지표들을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거의 하단을 지지하면서 8월 30일날 장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이 볼린저 밴드를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그만큼 하락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것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지하지 못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RSI 수치는 44.5까지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끼었던 과열을 모두 시킨 모습이고요. MACD 기준 하락 추세는 8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보다 더 하락 추세가 심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다시 역전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그때 테슬라가 다시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적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렇게 테슬라와 미국 증시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난주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때문입니다. 이때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고 긴축을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어나가겠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선행금리, 즉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무려 3.5 수준까지 상승을 하였고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무려 72.5%까지 치솟으면서 미국 증시에는 더욱더 부담감이 가해진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테슬라의 단기적인 전망이 매우 안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분들께서 희망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에 테슬라는 대략적으로 36만 8천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동안 테슬라의 인도량, 즉 차량 판매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오는 것으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은 일단 3분기에는 36만 8천 대를 팔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평균적인 판매 대수는 36만 4천 대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그동안 팔았던 그 어떤 분기보다도 가장 많은 판매 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3분기와 4분기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3분기 EPS는 무려 1.06달러로 그 어떤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당장 1분기에 테슬라가 냈던 EPS가 1.07이라는 것을 볼 때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에도 어닝 비트를 한다면은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4분기에는 더욱더 높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실적 기반의 주가 방어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단순히 다음 분기 그리고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쭉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적게는 20%, 크게는 70%에 달하는 EPS 성장률이 분기마다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테슬라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가는 결국 실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더욱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하반기에 테슬라에 잠재되어 있는 호재들은
이유는 몇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신용등급 향상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기업 신용등급은 대표적인 신용평가사를 할 수 있는 무디스와 S&P가 모두 투자 적격 단계의 바로 아래 등급인 BA1, BB 플러스에 해당하는데요. 올 연말에 이 두 개의 기관이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면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과거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크 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바뀌는 만큼 그동안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관들 그리고 기금의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오르게 되는 효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기는 바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할 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머스크가 정말 많은 주식들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트위터에 내부 고발자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8월 30일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인수 협상을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점점 더 포기 또는 종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거의 20조에서 30조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트위터 거래가 실패로 끝나면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트위터를 위해 팔았던 주식들의 돈들을 만약에 트위터 인수가 실패로 끝나면은 다시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쓸 것이라며 만약에 이 20조 원이 넘는 돈이 다시 이렇게 테슬라에 유입이 된다면은 자사주 매입에 필적하는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FSD 와이드 릴리즈입니다. 최근에 기존보다 더 향상된 버전의 FSD 베타 10.69 버전이 미국에서 릴리즈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대상으로 릴리즈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더욱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몇 주 내로 북미 지역에서 FSD 베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배포될 예정인데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은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FSD를 올해 연말에는 북미 지역 전역에 배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FSD를 북미 시장에 쫙 뿌림으로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됐는지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배포되는 테슬라의 FSD 성능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면은 이는 결국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AI 데이 파트 2입니다. 2022년 AI 데이는 9월 30일 날 열리는데요. 여기서 일단 처음으로 공개되는 테슬라봇 즉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성능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때 테슬라가 발표한 옵티머스 즉 테슬라봇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고 그리고 이 옵티머스가 열어갈 미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시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은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FSD 관련 새로운 소식 또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니 이번 AI 데이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봐야 될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하반기 호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PE는 대략 1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 미래실적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되는 포워드 PE는 48.2조. 그만큼 앞으로 1년 동안 50% 이상의 높은 성장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며 이를 가지고 계산한 포워드 PEG는 무려 1조차 되지 않습니다. PEG가 PE를 실적 성장률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만큼 테슬라의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것이며 현재의 PE가 높기는 하지만 워낙 성장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투자자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8월 달에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며 분할 전 기준으로 거의 900달러에 달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할이 된 후 테슬라의 투자자 평균 단가는 270.8달러로 살짝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 반등장 때문에 280달러에서 310달러에 또 다른 새로운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때 쌓인 이 엄청난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호재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들과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주가 자체는 지금 아쉽긴 하나 여전히 잠재적인 호재들이 너무나 많고 엄청난 실적이 하반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아직 테슬라를 팔기에 아까운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로서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하반기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라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테슬라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